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6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시장부터 먼저 그냥 한번 볼게요. 보고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그 종합주가 지수가 3276에 좀 결국에 하락하면서 끝이 났고요. 예, 뭐 장 초반에 급락한 거를 좀 메꾸긴 했습니다. 확실히 잘 버텨주고는 있어요, 진짜. 하루 상승 하루 하락. 예, 코스닥도 오늘은 하락했지만 굉장히 견조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샀고요. 뭐 장이 빠지니까 개인 투자들이 많이 샀고,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 대량 매도를 해버렸어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선물을 많이 팔았습니다. 업종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많이 샀더라고요. 532억. 서비스업, 금융업, 통신업, 유통업 이쪽 사고 있고, 화학주 많이 팔았고요. 전기전자, 특히 오늘 그 기관 투자들은 그냥 전기전자를 뭉퉁이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기관들은 오늘 좀 어떻게 보면 하락의 원인이 됐죠. 예. 그리고 의약품은 둘 다 산 것 같아요. 제약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굉장히 그래서 좀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 같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뭐 당연히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오늘 이쪽 섹터가 좋았고, 그 다음에 종이 목재도 이제 집에 골판지 수요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운수창고가 오늘 그 항공주들이 그래도 좀 약세장 속에서 나름대로 잘 버텨준 것 같아요. 보험업종도 오늘 반등했고, 통신, 음식료는 어제 농심이 이제 가격 올린 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탄력은 좀 떨어졌어요. 예, 아침보다는 오르다가 밀렸고, 빠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상승 강도는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시멘트가 오늘 조금 일부 올랐고, 최근에 이제 건설주는 오늘 또 역시 빠졌습니다. 이틀째 좀 조정이 나왔고, 증권, 화학, 대부분 빠졌어요. 운수장비, 자동차, 조선. 오늘도 조선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수준 잘 되는데 참 이게 쉽게 오르기가 어렵네요. 전기전자도 오늘은 일부 기업 빼고는 거의 대부분 조정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미국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DB하이텍이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그 글로벌 파운드리인가요? 인텔에서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악재였죠. 경쟁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8인치. 예. 근데 너무 좀 또 우려가 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건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말씀해 드릴게요. 아무튼 DB하이텍은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스마트 그리드가 왜 올랐냐면, 이쪽 섹터가 다음 주에 엄청난 전력난이 온대요. 너무 더우니까 한반도가. 네, 그래서 오늘 좀 이쪽 전력 관련 기업들이 다 급등을 했고, 뭐 전선주,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 에코프로 HN 정말 진짜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예. 이건 이제 그때 분할할 때 하도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에코프로는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분할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에코프로는 매력은 그렇게 크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에코프로 HN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고,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오늘 무상증자까지 해가지고. 근데 보유하는 분들은 뭐 굳이 팔 필요 있나요? 예. 계속 가져가도 되겠죠. 아주 축하드리고, 에코프로도 같이 갔어요, 덩달아서. 예. 오늘은 이 두 기업의 날이었고, 그 다음에 공작기기, 골판지, 뭐 스마트홈, 전력선비, 웹툰, 태풍, 여름 수혜주들도 오늘 좀 올랐네요. 롯데제가, 뭐 배럴, 수영복 만드는 회사죠. 나 오늘 엔터테인먼트도 사마네트웍스, 이게 그 요새 왜 이렇게 갑자기 드라마 제작사가 왜 올라가냐면, 그 오늘 모처럼 좀
중소형사들이 올라갔잖아요. 얼마 전에 뭐 하나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도 있는데 다음 달에 어쨌든 그 디즈니 플러스가 아마 론칭될 가능성이 높고 또 많이 빠졌습니다. 에이스토리도 그렇고 이쪽 뭐 섹터 뭐 뉴 이쪽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좀 순환매가 일부 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환매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도 오늘 올랐고요. 2차 전지 소재는 여전히 좋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참 SK 이노베이션은 안 가요. 그죠? 아이테크놀로지는 좋았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20만 원은 넘는다고 봤었는데 어쨌든 지금 더 가고 있어요. 요새 뒤늦게 발동 걸린 나노신 소재. 그 다음에 솔브레인도 며칠 전에 급락했다가 다시 다 들어올려 버렸어요. 2차 전지 그쪽 소재 합니다. 전액 하는 회사예요. 오늘도 2차 전지 섹터 좋았습니다. 그리고 밥솥, 리모델링, 국내 상장 백화점도 오늘 광주 신세계가 좀 올랐네요. 그 다음에 제스키, 모바일 게임에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또 올라갔고 NC소프트가 참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데 오늘은 올랐어요. 이틀째. 그냥 원상복귀 해버렸죠. 뭐 기회였던 게 맞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됐고 NC소프트 아직도 기억나네요. 뭐 100만 개미를 늪에 빠뜨렸다고 어느 분이 하신 것 같은데 농업 관련주는 롯데정밀이 있군요. 롯데정밀 정말 좋죠. 꾸준히 갑니다. 저 신고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여기 기억나시죠? 이런 구간 여기서 한번 갔을 때 기분 좋았잖아요. 그랬다가 쭉 빠지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팔고 여기 사면 좋은데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쉽진 않죠, 솔직히 타이밍 잡기가.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보고서 많이 보여드렸고 다시 한번 근데 레벨업 하는데 들고 간다면 그냥 이런 거 무시해버리시라는 얘기예요. 이거 일일이 타이밍 맞추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롯데정밀이 되게 좋은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안 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위로 튀었다가 원상복귀가 됐는데 여기서 최근에 보고서가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 더 사는 거죠. 이런 데서. 빠지면 더 사는 것도 좋은데 레벨업 한 다음에 조정 받을 때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발 이럴 때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막 칠 때. 절대적인 가격이 싼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치고 나서 누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횡보하잖아요. 적당히. 그죠? 이런 거가. 그런 데서 더 사면 돼요. 확실하다면.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타이밍 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고. 오늘 롯데정밀도 여전히 뭐 갈 길 먼 것 같고요. PCB 쪽도 오늘 0.6% 반등을 했고 삼성전기가 요새 그래도 잘 버티더라고요. 방위산업도 오늘 0.5%,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확실히 대장주 같네요. 폐기물 처리, 또 KGETS가 좀 올랐고 나머지 기업들은 뭐 큰 변동 없었습니다. 2차 전지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생산업체들 안 가는 건 정말 징그럽게 안 갑니다. 이노베이션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뭐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고 이건 너무 싫어요. 극도로 짜증을 내고 있어요 시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언젠간 뭐 이런 게 해소되겠지만 지금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분할 이슈로 엮이는 것 자체를 되게 좀 껄끄러워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이겨내세요. 그리고 편의점은 오늘 이마트가 16만 원까지 조금 회복됐고요. 어제 강했던 통신 장비가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좀 빠진 건 코로나19 진단키트. 진단키트는 오늘 SD 바이오센서가 상장을 했는데 확진자 수가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급락합니다. 모멘텀이 꺾여버리니까 참 무섭죠. 오늘 반도체 대표주는 그 DB하이텍이 경쟁사를 그 인텔이 인수한다는 뉴스. 근데 확정된 것도 아니고 M&A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삼성전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건 아니에요.
정유주, 풍력주, 폴더블폰, 예, 뭐 보톡스, 건설기계, 뭐 인터넷 대표주. 오늘 인터넷 대표주도 쉬어갔습니다. 많이 올랐죠. 3D 낸드. 반도체가 미국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 기업 빼고는 반도체는 다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뭐 제우스 이거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진짜. 아무튼 반도체는 급 나간다 그러면 기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건설 중소형도 오늘 좀 빠졌고, 뒤에 조선주도 기운 내시고, 저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조선은 기본적으로 수주예요. 수주 잘 되는 게 일단 1순위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후판 가격. 이건 보고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적 되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좀 선반영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수주 많이 나왔고 본업은 잘 되고 있어요. 여전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 음원음반, 오늘 LED 뭐 오늘 좀 빠진 게 많았습니다. 이 정도가 오늘 업종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보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뭐 이제 큰 기업들 중에서는 봐야죠. 오늘 SD 바이오 센서가 역시 오늘 시총이 좀 큰 편입니다. 6조인데 급등했고, 공모가에서 이제 공모가도 좀 높게 형성이 안 됐고 출발가도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들어오면서 갔고, 솔루스 첨단 소재 뒤늦게 발동 걸렸습니다. 잘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롯데정밀, 뭐 N소프트 좋았고, 대한유화도 오랜만에 좋았네요. 일진머티리얼즈, 하나에어로. 근데 뭐 급등한 기업 없죠. 그리고 삼성카드가 되게 견조하더라고요. 그죠? 되게 견조해서 좋아요. 분위기 괜찮고. 셀트리온도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고, SL 오늘 음식료 좋았고, 호텔신라도 뭐 잘 버티고 있고요. 현대엘리도, 엘리베이도 사실 건자재인데 요새 좀 빠졌죠. 기회 같아요. 이런 자리 놓치지 마시고, 뭐 더 빠질 수 있지만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살 건 되게 많아요. 진짜 돈만 있으면 깔아놓고 살 거 너무 많아요. 좋은 거 많은데 돈이 없는 게 좀 그죠? 뭐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빠진 거는 SK도 바닥이고, 힐라홀딩스 일부 빠졌고, 그 다음에 LG전자도 그냥 약보합. 그리고 이 NH투자증권이 배당 많이 주죠. 그리고 네이버, 현대백화점, 뭐 삼성 SDS 일부 빠졌고, 현대차도 일부 빠졌습니다. 모비스, 대우조선,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삼성전자도 8만전자에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고요. 고려아이는 이제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 포스코도 34만원대에서 변동 없고, OCI가 참 호재 나왔는데도 잘 안 가더라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에 좀 꺾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자회사 그 가치가 있으니까 하단은 좀 단단할 것 같고요. 오늘 좀 많이 빠진 거는 그 효성 첨단 소재. 근데 이건 어제도 그렇고 효성그룹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누가 봐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급락에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효성 첨단 소재를 갖고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 오른 만큼 또 쉬어갈 수 있다는 건 염두를 해두세요. 그리고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료 다 나왔잖아요. 나올 게. 나올 재료가 다 나왔어요. 왜냐? 수소차 쪽으로 모멘텀이 붙었어요. 왜냐면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이제 거기에 좀 필요한 이 특수 섬유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탄소 섬유. 그걸 만드는 기업이고, 그게 이제 수소차랑 엮여서 갔던 건데 많이 오르긴 올랐죠. 효성 TNC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많이 올랐으니까 당분간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해주세요. 그 누구도 최고점을 알 수는 없어요. 여기가 단기 최고점이었지만 또 간 것처럼 더 갈 수도 있고, 여기가 끝일 수도 있지만 누구도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가는 어쨌든 4만원에서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지금은 안 간 거 하셔야 됩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야 돼요. 뭐 보유하신 분들의 몫이고, 그 다음에 DBI텍이 오늘 좀 빠졌지만 글로벌 파운드리 참 이것도 잘 가다가 좀 아쉽지만 한 번씩 이렇게 빠져요. 보면 어렵죠. 근데 급락을 또 모르겠습니다. 6만원 초반 밑으로는 기회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흔들리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 시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 HN이 좋았고, 녹십자 랩셀이 그 합병한다 그러더라고요. GC 녹십자랑. 예. 요거 좀 합병 뉴스가 있어서 급등했고, 그 다음에 A스토리, 상하프론테크가 그 수소차 관련주죠. 그 다음에 결제주 KG이니시스, 녹십자 셀이 3.5%. 예. 합병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아까, 맞아. 여기 나왔죠. 예. 흡수 합병. 녹십자 그룹이 오늘 오랜만에 좋았고, PNT가 2차 전지 장비, 오스템, 여전히 오스템 임플란트 좋고요. 나노신소재, 솔브레인, 예. 그 다음에 지노맨 컴퍼니. 이게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미생물 활용한 건데 진짜 많이 빠졌죠. 참 이것도 안타까운 기업이에요. 바이오가 참 그래서 어려운데 뭐 갖고 계신 분들 끝까지 버티세요. 버텨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다음 더 네이처홀딩스가 오늘 좀 올랐고, YG엔터, SNK, 아프리카TV,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제 피부 미용 오늘도 올랐고, 덕산테코피아 반등해줬고, 다 고르게 이렇게 반등이. 디오도 오늘 한 번 더 올랐죠. M&A를 뭐 하냐 마냐 아직 모릅니다. 근데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덴티움도 괜찮고, 덴티움은 신흥국의 강점이 있어요. 덴티움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들고 가세요. 임플란트. 그리고 좀 빠진 거 좀 볼게요. 많이 빠진 게, 가장 많이 빠진 게 그 진단키트 쪽입니다. 그 반도체. 반도체는 오늘 직격탄 맞아버렸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 다 노출됐죠. 그 인탑스도 잘 가다가 한번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고요. 기업들 참 이런 거 보면 어려워요. 그죠? 예. 되게 뭐, 투자하는 게 이게 만만하진 않아요. 아니, 이렇게 쭉 가다가요. 별 이유도 없어요. 누군가 던져버린 거죠. 그죠? 누군가 지금 여기 외국인들이 또 그냥 뭉텅이로 던져버리니까 빠졌고, 반도체, 파크 시스템즈, 원자현미경. 진짜 좋은 기업이죠. 근데 역시 문제는 뭐냐? 너무 급등한 게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왜 아무리 좋은 기업도 급등할 때 하지 말라고 하냐면 결국엔 내려와요. 그게 주식의 속성입니다. 기다리면 오니까 그걸 좀 참으시라는 거죠. 하나마이크론 반도체고 다 반도체예요. 반도체. 오늘 네페스도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테스나. 그러니까 TSMC 영향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다 빠졌고, LB세미콘은 오늘 그 증권사 보고서 되게 좋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네페스, 테스나, 또 LB세미콘은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빠지면 또 기회가 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좀 빠졌고, 예, 반도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원익QNC. 예, 오늘 한마디로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다 약세를 좀 보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투스는 오늘 그래도 보합에는 좀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봐드렸고, 예, 한 20분 정도 이렇게 봐드렸는데, 시장 좀 어렵죠? 뭐, 좋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바닥이라고 샀는데 더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마 그 작년하고 아니면 올해 초에 하신 분, 또 최근에 하신 분들 다 다르실 텐데, 시장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기업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좋아질 기업을 알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주가가 부진할 때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다 못 하시죠. 옆에 친구는 맨날 날아다니는 거 투자해서 돈 많이 버니까 나만 못 먹는 것 같고, 그래서 다들 되게 좌절하고, 왜 안 되지? 그리고 뭐 싸다고 해서 샀는데도 막 10% 20%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 아까 효성 첨단 소재도 그렇지만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때 15만 원 할 때였는데, 그때 기본 다 10%씩은 손해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쭉 빠졌기 때문에. 근데 저 기업이 3배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3배, 4배. 상상이 가세요? 근데 싸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했다고 봐요. 뭐 모든 기업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리고 1년에 어느 기업이든 간에 20-30%만 수익 나도요, 성공한 거예요. 한 번에 20-30%만 올라도 전혀 아쉬울 게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심심치 않게 나와요, 계속하면. 단 급등할 때 사신 분은 절대 못 먹어요, 그런 거. 수익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좋은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사라는 게 아니라, 좋은 내용의 기업인데 이제 읽어서 이거 괜찮겠다, 한번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차트를 보고 자리가 괜찮네, 많이 눌려있네, 이러면 이제 들어갈 요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새 제가 좀 계속 많이 말씀드리는 게, 물론 한국조선해양 뭐 여전히 안 갑니다. 뭐 댓글에서도 뭐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안 가요. 근데 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요런 구간은 괜찮다고. 근데 더 빠지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랑은 레벨이 달라요. 이때 제가 이때 오히려 팔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사서 두려울 건 없고, 뭐 삼성카드도 많이 간 건 아니지만 요런 구간들, 그죠? 부담 없죠. DL, ENC, 그때 HDC, 현대산업개발 다 좀 그런 위치들이에요. 단 우리가 보고서 보고 다 공부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대해상도 마찬가지. 또 삼성증권, 뭐 NH투자증권, 이런 낮은 위치라면 겁낼 게 전혀 없다는 거. 물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시고 천천히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지금 방송 끝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니죠. 또 보고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할 게 많네요, 오늘도. 최대한 오늘 좀 보고서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K시텍 그 키움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오늘 그래 좀 올라갔어요. 오늘 반도체 다 빠졌는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K시텍 CMP, 그 반도체 웨이퍼를 평탄화시키는 장비입니다. CMP 장비라고 있어요. 평탄화 장비. 거기 들어가는 뭐 소재라든가 부품 만들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만들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요. 반도체가 비중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미국 장비였어요. 이 CMP 장비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 회사 제품을 국산화한 겁니다. 국산화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고객, 비메모리 쪽으로도 신규 공급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메모리만 했는데 비메모리도 한다는 얘기죠.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 20%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고 삼성전자, 시한이기, 평택이기, SK하이닉스
투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 투자 확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PER 거기다 주가도 싸요. 11배 불과. 매력 있죠. 개시 때. 그래서 오늘 뭐 주가도 괜찮았고요. 반도체 이 안 좋은 장에서도 좋았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밀릴 때 잡으시면 좋겠죠. 이렇게 쭉 밀렸을 때 어디서 지지받는지 보세요. 여기 지지받죠. 옆으로 횡보한 요 구간이에요. 사실은 지지라인. 예를 들면 이제 가격으로 치면 28,000원 미치죠. 그런 구간대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말도 많고 참 애널리스트 시각도 자꾸 엇갈리는 그 금호석입니다. 하나금융의 이제 윤재성 애널리스트는 되게 좋게 보시죠. 이거를 KB증권의 이제 백영찬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 올렸어요. 36만 4천원. 되게 좀 놀랍죠. 요새 왜냐면 석유화학 좋게 보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꺾였다고 자꾸 하니까. 근데 목표 주가 올려버렸고요.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좋대요. 실적 추정치를 상향. 합성고무 가격이 올라가고 패널 유도체라고 있으면 BPA. 이게 수익성이 개선돼서 실적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분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2분기는 좋은데 앞으로가 문제죠. 3분기가 꺾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반기 이익 감소 우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3분기는 이게 맞대요. 이 애널리스트도 3분기는 2분기 대비 28.9% 감소가 맞아요. 그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익의 방향성에만 이제 집중하니까 지금이 꼭지고 꺾이니까 이제 주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실적이 당연히 올해보다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보자고요. 그럼 내년도 이익 감소합니다. 네, 가정시 PER이 그래도 7.8배예요. 싸다는 거죠. 배당 수익률이 5.5%입니다. 배당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금호석유는 물론 여기서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 근데 적어도 배당 수익률 5%는 좀 보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금호석유는 제가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20만원 초반까지는 빠진다면 한 번 더 빼고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횡보하다 갈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크게는 안 가요. 옆으로 가겠지만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은 있는 가격대다. 기억나시죠? 제가 금호석유는요 올라갈 때는 별 얘기도 안 했어요.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이런 데에서 접근하면 다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차트를 보면요 너무 좋은 차트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금호석유가요 여기 보이시죠? 완전 돌파. 이거는 차트 레벨로 보면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런 차트 뚫고 가는 거. 근데 보세요. 다음날 그날이 최꼭지죠. 이날 차트만 보고 사신 분들은 지금 멘붕 온 겁니다. 저는 근데 당시에 펀더멘트를 알고 있었거든요. 보고서를 많이 보니까 이거 3분기에 꺾일 텐데 그래서 언급도 안 했던 거예요. 오히려 좀 줄이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금호석이 이제는 괜찮다 말을 바꿔버렸죠. 왜냐면 빠졌으니까, 반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괜찮게 봐요. 업황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이제 위치가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 또 하나 더 있는 게 그 신한금융에서 나온 그 TS 이 기업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 신한금융 오강호 이세웅 연구원님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9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게 소켓 테스트 소켓 리노공업 같은 회사예요. 이렇게 반도체를 이렇게 그 소켓에 꽂아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은 감소합니다. 9% 감소고요. 다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증가해요. 전분기 대비로는 33% 증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추정치보다는 상향 조정했어요. 이게 방향이 중요한데 대비해서는 상향 조정. 그리고 이 검사하는 이제 프로브 카드
국내 고객사 수요가 확대됐고, 소켓은 비메모리 쪽으로도, 리노공업이 절대 강조인 이유가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그리고 OLED 장비 쪽도 있대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프로브 카드가 실적 성장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프로브 카드는 여기 적어드릴게요. 용어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반도체의 동작을 검사하기 위해 칩 있죠. 칩과 테스트하는 장비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칩하고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장비를 연결해주는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부품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게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매출이 늘 수밖에 없죠. 소켓, 소켓도 당연히 검사에 필요한 거고, 신규 고객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97,000원, PER은 2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매력이 있어요. 여기 신한금융에서는 계속 이 기업 추천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제가 옛날부터 보고서는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가 급락했다, 다시 급등했다, 또 밀렸다, 올라왔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죠? 지금 딱 위치 위쪽이니까 눌러줄 때 잊지 마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요새 보면 카지노 기업들이 뭐 당연히 지금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지만 카지노도 계속 공부는 해놓으세요. 언젠간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여행을 갈 날이 오니까.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2분기 당연히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219,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돈을 못 벌죠. 사람이 없는데. 외국인이 와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일평균 300명 정도 고객이 입장한대요. 카지노에, 제주도. 그래서 이게 중국 사람만 오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액 점프하겠죠. 그리고 호텔은 지금 영업하고 있고, 그렇지만 일단 호텔만으로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근데 카지노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해요. 강원랜드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카지노 쪽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카지노가 VIP 고객들 있죠, 외국인.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언제 될 거냐. 이거는 예측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죠. 그죠? 언젠가 외국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가올 미래는 맞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 29,000원. 다만 누구도 이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죠. 언제 될지. 타이밍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제가 롯데 관광 개발도 그렇고 카지노 예전에 이쪽 관련된 기업들 있죠. 레저, 호텔. 그때 올라갈 때 좀 줄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모르니까 언제 될지. 근데 주가만 올라갔어요. 그랬다 쭉 빠졌죠. 다시 올라가는데 또 내려옵니다. 지금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와요. 여기를 잊지 마세요. 이런 거 오를 때 절대 사는 거 아닙니다. 물리면 답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외국인은 없잖아요. 어떻게 주가가 날아가겠어요. 근데 그래서 급 나갈 때 사라는 얘기예요. 급 나가면 땡큐 하고 받는 거예요. 오를 때 살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금융에 어제 보셨겠지만 SNS 택이 어제 되게 좋았잖아요. 여기 이제 하나금융에 김경민 아나리스트가 오늘 보고서를 써줬고, 시설 투자 공시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급등했죠. 반도체 장비 도입. 이게 뭐죠? 블랭크 마스크랑 펠리클.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지겹게 들으셨죠? 마스크는 빛을 투과시켜서 웨이퍼에 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투과시키는. 펠리클은 마스크를 보호하는 부품입니다. 이거를 지금 국산화하고 있어요. 개발 중이고, EUV용으로.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정말 지금 무에서 유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거 되면 대박 나는 거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장비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기대를 하고요. EUV 펠리클 국산화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한 부품입니다. 이게 저게 금액도 되게 비싸고요. 거기에 저 블랭크 마스크에 오염물질이 끼면 수율이 안 나와요. 반도체 오염물질이 잡혀서.
그래서 EUV 공정 삼성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이걸 좀 빨리 펠리크를 만들면 좋죠.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이걸 개발하기 위한 또 추가 장비 도입을 해서 주가는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오늘 그 LB세미콘도 보고서가 좀 나왔고요. LB세미콘도 그 김경민 애널리스트가 요새 한 번씩 계속 쓰죠. 반도체 소비자. 왜냐면 대형주가 안 가니까 진짜 부지런하세요. 진짜 전 너무 존경스러워요, 이건. 보통은 이렇게 열심히 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정말 이분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형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안 되니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중소형주 계속 업데이트를 하세요. 너무 좋죠. 아무튼 이제 LB세미콘은 그 테스트하는 기업입니다. 테스트. 반도체 이렇게 패키징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괜찮아요. 양호한 것 같고 주로 디스플레이 구동용 칩을 관련된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이 회사는 반도체보다도 디스플레이용. 이것도 반도체죠. 근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러니까 뭐 이렇게 TV나 이쪽에 뒤에 저 구동용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질 조절도 하고 하는 건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OLED로 전환되면서 당연히 더 쓰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미지 센서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오스틴 공장 가동 중단되면서 좀 타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나쁘지 않대요. 가동률이 올라가서. 그것도 좋고. 그래서 그 오스틴 공장 가동 안 돼가지고 소외받았죠. 하반기 기대되고 상반기는 그것 때문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비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만 하는 기업입니다. LB는 다른 거 안 하고 메모리는 아니고 비메모리입니다. 그래서 LB세미콘도 뭐 빠져준다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민 애널리스트의 보고서고 해성DS는 기억나세요? 예전에 차량용 반도체죠. 이건 뭐 너무 올라가서 지금은 뭐 사란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근데 해성DS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김놓고 하나금융의 애널리스트에서 차량용 반도체 실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보고서는 한번 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한대훈 애널리스트, SK증권의 이제 한대훈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건데 이제 시황 자료고요. 바벨 전략이라고 아시죠? 양극단을 사는 거. 이게 뭐냐면 이제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른 거 사자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 압력은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지는데 높아지면 사실 연준이 긴축할 수 있죠.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연준은 긴축은 안 해요. 정책은 유지. 그러면 이게 성장주랑 경기 민감주 같이 사자는 거죠. 그 얘기예요. 민감주 같이 하자. 그럼 뭐냐? 성장주는 2차전지 바이오. 2차전지 많이 갔으니까 이제 바이오 보자는 얘기죠. 한번. 민감주는 반도체, IT 부품. 뭐 저도 다 동의하는 거죠. 뭐 많이들 갖고 계실 거고. 바이오 하면 역시 뭐 타이거, SK요 이런 거. 그냥 ETF 하면 돼요. 이번에 게임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게임 산업 요거 ETF 한번 소개해드렸죠. 폭등 나왔죠. 완전히 많이 갔는데 요것도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코덱스 게임 산업 ETF도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고 그 다음 게임주에서 못 오른 것들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컴투스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 좋아요. 역으로 너무 좋은 거 있을 때 팔고 안 좋은 걸로 갈아타고 그런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바이오도 한번 ETF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종목 고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 2차 전지가 갔던 배경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유럽에서 어쨌든 법이 이제 규정이 발표가 됐잖아요. 탄소 배출 55% 줄인다. 90년 대비해서. 그게 또 힘을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보고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제가. 또 왜냐하면 종목 상담이 있어가지고 금요일은 평소랑 달라요. 롯데칠성의 대신증권 보고서고요. 요게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올렸어요. 오히려 좀 약간 의외더라고요. 클라우드 생 드래프트라고 아세요? 요 맥주가 작년 6월에 출시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매출이 잘 되나봐요. 그 다음에 이제 OEM, 맥주도 OEM 방식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그 뭐죠? 요즘에 그 수제 맥주 같은 것도 OEM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제 맥주. 요새 이쪽 시장 커지잖아요. 그것도 하나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렸고, 하이트질러랑 어쨌든 경쟁하죠. 근데 약간 내용은 다르죠. 그리고 수제 수입 맥주 판매 호조에다가 음료도 많이 팔잖아요. 롯데칠성. 예, 이런 것들까지 가미돼서 2분기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53% 증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좋은 모습. 특히 커피 음료도 매출액이 늘어났고, 예. 근데 아까 생 드래프트, 그리고 이제 나중에라도 경제가 재개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이제 맥주나 소주 매출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볼만 해요. 하이트질러랑 똑같아요. 같은 개념으로. 예. 뭐 선택의 문제긴 한데 뭐 담아둘 만한 기업들입니다, 진짜. 예. 하이트질러, 롯데칠성 중에 하나 정도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가을을 대비해서 미리 한번 해보시는 건데, 어쨌든 오늘 롯데칠성은 목표 주가를 일단 올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워닝 머티리얼즈도 기억나시죠? 예, 특수가스, 암모니아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특수가스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IBK 투자증권의 그 이건재 애널리스트고, 요게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입니다. 목표 주가는 유지 43,000원. 그래서 예상 실적은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은 127억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9.5%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가스를 만들고 있고, 반도체는 가스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제 거기 관련된 회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되게 재밌는 게 상저하고 해요. 하반기가 좋아요.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보다 좋은 게 원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이 고단화, 고집적화되면서 특수가스 시장은 계속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43,000원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PER이 10배밖에 안 돼요. 되게 저렴하죠. 부담이 없어요. 워닝 머티리얼즈, 원익 그룹 다 좋아요. 원익 QNC, 원익 홀딩스, 뭐 원익 머티리얼즈 다. 여기 이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망가졌는데 이제 지지 잘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살 거 정말 많죠. 좋은 거 많아요, 진짜. 참 이게 선택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자, 그리고 음식료 업종, 오늘 그 음식료 가격 인상 모멘텀 본격화. 그래서 민감도 분석입니다. 이건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자료고요. 비중 확대 의견이에요. 이분 의견은 이제 음식료는 비중 확대 의견이고, 가격 인상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음식료 업종의 주가 재평가 시그널, 예,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장기 관점에서 실적을 이끄는 거죠. 왜냐면 원재료 가격은 떨어져요, 나중에. 결국엔 변동성은 있는데, 그런데 라면 가격이나 이런 건 절대 안 떨어집니다. 한번 올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라면 가격, 이제 오뚜기가 불러왔죠. 가격 인상. 가격 인상 바람. 8월부터 11.9% 인상합니다. 그럼 나머지 업체들도 따라가겠죠. 너무 심했죠. 13년 동안 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뚜기의 가격 인상 시작됐고, 농심, 삼양식품도 쫓아갈 가능성이 있고, 이들 기업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 따라가겠죠. 다른 기업들도.
그래서 일단 이번에 라면 가격 올리면,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했잖아요. 가격 인상 시 오뚜기는 9% 이익 개선 효과 나오고요. 농심은 5% 정도 가격 인상한다면 19% 개선 효과가 있고, 삼양식품은 국내 가격만 올리면은 4%, 그 다음에 해외가 중요해요. 원래 해외 쪽. 해외까지 올리면 16% 이익. 해외까지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그 다음 이제 라면은 아닌데 오리온은 중국 법인 파이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좀 있대요. 초코파이. 이거 올리면 5% 올리면요, 영업이익률이 1에서 2% 개선된대요. 좋은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가격 인상 러시가 좀 시작되는 단계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가격들을 최근에 되게 많이 올렸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제품 가격들이 의외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게 이제 일부 보여드린 건데, 보시면 동원 F&B 꽁치 통조림, 저 정말 좋아하는데, 꽁치 통조림 한 번씩, 제가 예전에는 참 집에서 이제 주말에 제가 한 번씩 요리했거든요. 요새 못해요, 진짜. 주말에도 바빠가지고. 예. 아무튼 그때 이제 꽁치 김치찌개 같은 거 맛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요. 코카콜라도 올렸고, 피자헛, 풀무원, 샘표, 롯데리아, 오뚜기 밥, 컵밥, 햇반, 뭐 이렇게 다. 라면만 못 올린 거죠, 어떻게 보면. 파리바게뜨도 올리고 계속. 그리고 그 외에 뭐 또 있어요, 올린 것들 보면. 그 다음에 뭐 도미노 피자도 있고, 오비 맥주, 베지밀, 서울장 제일제당의 하이트진로, 테라, 풀무원, 평양물냉면, 이렇게 계속 지금 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뚜기가 이제 라면 올리기 전에 요것도 올렸죠. 그 다음에 진라면 드디어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회사들 실적 좋은 거는 이제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유럽에서 EU의 철강 국경 탄소세 도입 관련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EU가 2026년부터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에 탄소 국경세 부과합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부과를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탄소 국경세는 철강 산업의 탈탄소 투자와 더불어서 글로벌 철강 가격 상승 요인이에요. 왜냐, 공급이 주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탈탄소 투자도 해야 되고, 투자를 또 한다는 얘기는 탄소 포집 장치나 다른 에너지원을 써서 철강을 만들어야 돼요. 비용이 증가해요. 이걸 전가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EU 비중이 크지가 않대요.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그러니까 언론 기사에서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뭐 내용처럼 막 너무 극단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철강 업종 안 좋다,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철강 업종 최근에 20%나 빠졌습니다.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여전히 저도 비중 확대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요새 많이 빠졌죠. 대표적인 이제 포스코도 뭐 급락한 건 아닌데 옆으로, 그러니까 이런 구간은 괜찮아요. 이런 구간에선 저점 한번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온 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MLCC가 좋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요 급증하고 있대요. 그래서 봉쇄 조치. 얼마 전에 뭐 베트남도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동남아 쪽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그 IT 공장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타이어 유덴이라고 있어요, 일본에. 이게 대표적인 세계적인 일본 MLCC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공장이 있는데 가동 지금 차질이래요. 이러면 MLCC 공급이 줄죠. 누가 반사이익이죠? 삼성전기가. 그래서 하반기가 이게 뭐냐면 성수기예요, MLCC. 근데 공급은 부족해요.
그럼 가격이 급등하겠죠. 가격 상승 기대. 그러면 누가 수혜죠? 삼성전기. 당연히 수혜 받습니다. 예. 어떤 이 MLCC 타이어 유대는 세계 3등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지금 생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반기에 아이폰 13 이제 출시하죠. 7월부터 생산 들어가요. 근데 아이폰 MLCC 점유율의 20에서 30% 차지하고 있는 게 타이어 유덴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예. 그래서 실제 수혜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아이폰 생산 7월부터. 반사익도 예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MLCC, 그러니까 삼성전기를 이제는 좀 계속 잘 들고 가자고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아시겠죠? 전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3%에서 아침에 얘기했던 건데 유틸리티 뭐 투자 전략입니다. 하반기. 이게 뭐냐면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애널리스트 분이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유틸리티가 뭐냐면 한국가스공사, 그냥 이 두 개로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한국전력, 방어주, 무조건 우리가 필요한 것들, 연료 같은 거, 아니면 전기.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뭐 의견 일치하죠. 대선 주자들이 사실은 탈석탄 다 동의는 하는데 원자력 발전은 다 달라요. 맞고 안 맞고는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여당 쪽은 탈원전이고 뭐 이거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야당은 이제 일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탈원전의 비판 다릅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만약에 되면, 야당 후보가, 그러면 원자력 발전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근데 팩트는 뭐냐면 해외에서는 원전이 지금 그 급속도로 좀 커지고 있어요. 해외 쪽은 사우디, 갑자기요, 이집트, 체코, 폴란드, 사우디 등 중심 수주기대. 그리고 미국과 지금 동맹했잖아요. 원전 수출 동맹 맺었어요. 같이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해외는 분명히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5년 만에 관심 필요하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5년간 정말 미친 듯한 규제를 받았어요. 둘 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그래서 가스공사를 되게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 비중 확대. 그 다음에 3분기 전기요금 분반해서 다시 급락했지만 요새 뭐 좋은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아무도 기대를 안 하니까. 한전은 진짜 누구도 기대를 안 해요. 결국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전기요금 발표하기 전에는 무조건 반팥이라고 했던 게, 어떤 이벤트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인지 모르면요, 절반은 무조건 팔아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는 팔 필요 없고, 한국전력도 좀 관심을 좀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전기요금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한국전력도 더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바닥 찍었고,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가스공사도 지난 5년간 뭐 규제에다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안 좋았죠. 근데 오를 때 사는 건 절대 반대고, 밀린다면 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빠졌어요. 뭐 정부 규제가 심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끝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3%에서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요거는 이제 임플란트랑 미용 의료기기 수출 고성장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 나관준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다 좋아요. 임플란트 수출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중국 임플란트, 근데 이 신흥국 비중 높은 기업이 덴티움이래요. 덴티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덴티움 신흥국 비중이. 그러니까 중국 수출, 러시아 수출 이런 게 잘 되면 덴티움. 선진국은 좀 사실 디오 같은 기업이죠. 미국 쪽.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에스테틱, 여기도 수출 급증.
그래서 여기선 클래시스를 탑픽으로 보네요. 클래시스,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루트로닉, 제이시스 메디컬. 제이시스 메디컬 뭐 어디든 다 끼는 것 같고, 보톡스는 조금 약간 그 중국에서 규제가 좀 일부 있어가지고 성장은 조금 약해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보톡스는 대웅제약의 미국향 물량, 휴젤의 중국향 수출 물량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좀 약간 과거 대비는 좀 아쉽다. 네, 매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요게 이제 임플란트 한번 데이터 보여드리면, 이게 임플란트 이제 통관 데이터예요. 수출할 때. 네, 이게 증가율. 이게 중국입니다. 이 밑에가 러시아고. 중국이 장난 아니죠. 네, 그런 지금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다 나와 있고요. 또 미용 의료기기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용 의료기기도 최근에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이게 수출 증가율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증가율이 그냥 수직으로 솟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오늘 조선주, 참 조선주도 힘들지만 뭐 슈퍼사이클까지는 아직 멀었고요. 사실 조선업 후판가 상승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다. 그래서 대신증권의 이동원 애널리스트 분이 적어주셨고요. 전세계 발주량이 21년 전세계 발주량이 191% 증가했대요. 그래서 발주가 되게 좀 잘 되고 있고, 금액도 지금 괜찮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수주 비중이 48.6%고요. 중국이 40%. 그리고 현재 국내 조선 4사의 수주 목표 연간 84% 달성했대요. 뭐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넘은 것 같고, 신조선가도 상승, 중고선가 상승. 신조선가는 28주 연속 올랐대요. 그리고 가격도, 다만 문제가 뭐냐, 후판 가격, 철판 배 만드는 후판 가격 급등은 당연히 부담입니다. 45%나 올랐대요. 6개월 동안. 6개월간 엄청난 상승이죠. 이게 부담되는 거죠. 평균 6개월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이게 대규모 충당금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실적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성과에 올릴 수 있느냐. 성과 반영 시 매출 증가 오히려 기대가 되고, 과거 슈퍼사이클 2004년도에 그때도 후판가가 급등했어요. 이런 보고서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근데 그때 그 후판가 올라갔을 때 성과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과거에도 후판 가격 급등 후 신조선가 실제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는 증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은 게 2분기 이번에 현대중공업 상장 이슈가 있죠. 부정.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반영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아지는 그림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 이런 이유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업은 너무 잘 되는데 요 두 가지, 원재료 비용, 현대중공업 상장 이슈 때문에 조금 헤매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릴 위치는 절대 아닙니다. 조선주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DB금융투자에서 힐라홀딩스가 오늘 조금 주가는 요새 그냥 지지부진하죠. 큰 변화는 없어요. 쭉 갔다가 또 밀렸는데 힐라홀딩스에 대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DB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고, 이게 쓰신 분이 안 나왔네요. 잠깐만요. 담당자분이 DB금융투자의 박현진 애널리스트님이시네요. 그래서 일단 내용은 뭐냐면 되게 간단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좋고요.
2분기 영업이익 1623억 예상하고 222.8%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치 상회 전망 해줬고요. 아큐시네트 라든가 이런 골프 이쪽 좋고, 계속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필라 브랜드도 좋대요. 그다음에 골프 인구 증가, 수혜 기업이고 필라도 좋고, 백화점 내에서도 필라 키즈가 꾸준히 지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 SJ그룹의 칸골 키즈 약간 그런 부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필라 브랜드가 일단 괜찮은 상대고, 예, 내년이 더 기대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익 추정치를 좀 올렸어요. 그래서 필라홀딩스는 75,000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최근에 좀 빠졌는데 목표 주가 올라갔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제가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뉴스나 이런 거 몇 개만 블로그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또 오늘 그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DBI텍이 급락하고 조금 IT 반도체가 좀 분위기가 좋진 않았습니다. 네, 계속 이제 뉴스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아시아나가 오늘 거래 정지가 풀렸죠. 그래서 많이들 그때 물어보셨는데, 결국 풀릴 가능성이 높았어요. 네, 에어부산하고. 다만 이제 유상증자 한다는 얘기가 있나 봐요. 이제 뉴스를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 여기 보면 2,500억 유상증자 여기 나와 있죠.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주가가 거래는 재개됐지만 좀 유증 부담감 때문에 오늘 재개되고 오르다가 결국에 좀 밀려버린 것 같습니다.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사실은 다른 항공사 다 날아갔는데 가지도 못하고. 아시아나항공도 정상화 수순으로 가는 거니까 이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더 이상 상장 폐지 리스크도 없으니까요, 이제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회사가 또 경영이 잘못하거나 자본 잠식에 빠져서 그런 경우 말고는 더 이상 그런 경영상의 리스크는 좀 없는 거 아닌가 보여지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부지 텍사스 쪽에 고려를 하고 있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조만간 증설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또 좋은 뉴스가 나오기를, 아무튼 M&A도 하고 투자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레키노라주라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일단 동물 실험에서 지금 했나봐요.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대요. 언제 또 정부에서 그때 효과 없다는 식으로 얘기 나오더니, 그래서 그때 한번 주가 빠져버렸잖아요. 이날 기억나세요? 이렇게 오르다가. 근데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또 있나봐요. 아무튼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도 바닥이고. 변이 바이러스 효과 있으면 되게 좋죠. 그 다음 오늘 NC소프트가 블레이드 앤 소울2 출시일이 잡혔다는 루머도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블레이드 앤 소울2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일부 가격이, 그러니까 출시일이 결정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용은. 그죠? 사전 예약은 종료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솔브레인이 요게요, 주식 대량 보유 아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템플턴이라고 하세요. 템플턴 자산운용 5% 신규, 이게 들어왔다고 물론 무조건 가는 건 아닌데, 템플턴에서 지분 40%를 40만 주를 매수를 했고, 그냥 요거는 펀드에 투자한 고객을 위하여 최상의, 그러니까 템플턴이 운영하는 펀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소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사를 지명한다거나 그런 경영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변동 내역 총괄표 이런 식으로 주식을 좀 매입을 한 것 같아요. 신규 보고 장내 매수, 이렇게 매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가격은 30만원, 거의 30만원 초반에 샀네요. 그죠? 예, 거의 30만원 초반에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여기 템플턴이 매수한 가격대가 30만 7천원이네요. 거의 그 가격에서 요건 요 구간이죠. 그리고 포드가 SK 이노베이션하고 계속 협력한대요. 포드는 사이가 좋네요. 이노베이션하고 포드는 좀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오늘 좀 신문이 나왔습니다. 포드에 그리고 한 이제 블로그 분이 요걸 좀 적어주셨는데, 요분께서 뭐라고, 이 종목은 아닌데요. 자 보세요. 들고 있었으면 몇 배죠? 3배 벌었죠. 근데 자 여기서 1차 고비가 옵니다. 30% 빠져요. 버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2차 고비, 여기서 또 한 번, 여기서 26%. 누구나 팔았단 얘기예요. 못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3차 고비. 이제 여기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분명히 또 한 20-30%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 30% 하락은 일상적인.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이 30%를 견디신 분들이 3배 4배 먹은 거거든요. 사고 팔고 못해요. 여기서 파는 순간 빠바입니다. 못 잡습니다. 진짜 못 잡아요. 수익 실현 한번 했기 때문에 잡기 정말 어려워요. 이 기업을 정말 잘 알지 않는 이상. 뭐 카카오 네이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늘상 있는 일인데, 이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고 이걸 견디고 먹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기업과 동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이 기업을 잘 아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한 투자, 타이밍은 정말 나중 문제입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인 것 같아요. 이 많은 거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효성 첨단 소재, 그죠?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FNF 잘 갔던 기업들 보시면, 카카오 네이버 말할 것도 없고 늘상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발 요런 급락에 겁먹지 마세요. 솔브레인도 똑같아요. 솔브레인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정말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지금 최근에 방송 들으신 분들 안 믿기시죠? 여기에요, 여기. 근데 아직도 보유해요. 아직도 이렇게 급락을 해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게 장기 투자예요, 사실. 기업을 잘 아니까. 솔브레인 반도체 3D 시각 소재 플러스 2차 전지 전해, 너무 조합이 잘 맞는 기업이잖아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 1시간 11분 했는데,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또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또 오늘 오늘 종목 상담을 또 해야 돼가지고 종목 상담하고 오늘 몇 시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KBS 뉴스 녹화도 하나 있고요. 화상으로.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도 좋은 또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염두에 두실 건, 제가 저의 견해를 말하는 건데 정답은 절대 아니니까 제발 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저도 정말 많이 틀립니다. 제가 그걸 알아주시면, 제가 뭐 신입니까? 다 맞추게. 저 다 못 맞춰요. 근데 방향성이나 이런 건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이러이러한 기업이 있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최종 판단은 꼭 여러분이 해주세요. 틀릴 수 있다는 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종목 상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